모니터링 플랫폼 개발팀에서 네트릭을 개발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네트릭을 쓰는데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법한 것들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대충 목차를 보면은 네트릭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용어들이 엔사이트에 비해서 조금 변경이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업무 도메인이 좀 바뀌다 보니까 뭐 표준 용어들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것들 차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표 수집이나 조회가 예전에 엔사이트는 그냥 들어가서 호스트 단위로 됐었는데 그 지표 수집 단위가 좀 변경이 됐어요. ESM 단위로 변경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라파나 콘솔을 저희가 이제 포크를 떠가지고 저희 뭐 NHN 사정에 맞게 이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그라파나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기준이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용자 정의 데이터 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많이 쓰실 텐데 이제 그 예전에 감시 설정들 그게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언론 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PM하고 이제 뭐 언론 히스토리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직 미제공 제공 예정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들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지금 그라파나에서 이제 쿼리나 언론 룰을 만들 때 쓰시는 from QL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Q&A를 좀 받을게요. 우선은 제가 여기 URL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베타 오픈하고 나서 그 도메인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아래에 보면은 Sign in with SSO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그 사내 그 IMDb로 SSO 로그인이 되는데 그걸 지금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이게 그 내부적으로 그 자신이 속해 있는 팀이랑 뭐 이렇게 싱킹 작업이 있는데 거기 한 3분 정도 걸려가지고 여기 미리 접속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인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오픈 공지에 이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한번 잠깐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네. 우선은 뭐 종료 일정은 대략 내년 2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네, 배경은 어쨌든 엔사이트가 지금 10년 이상 사용을 했고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유지 보수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 모니터링 생태계 요구 사항들에 이제 대응이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엔사이트를 쓰시던 분들한테 지원을 요청드린 사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희가 우선은 ACL이랑 이제 그 핑 ACL이랑 그리고 뭐 이제 그 외부로 이제 나가는 ACL들이 필요한데 그걸 거의 다 이제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IP 테이블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 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핑 체크가 만약에 실패하고 계시면은 담당하고 계신 이제 서비스나 서버의 ACL하고 방화벽 등을 좀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서버가 뭐 다운되거나 이럴 때 물론 그 서버 다운이 따로 있긴 한데 요 핑페일이 어쨌든 감시 설정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한 번씩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핑을 할 때 이제 ICMP 프로토콜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NHN 클라우드 프라이빗 조직들은 그 보안 그룹에다가 규칙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저희 쪽 그 네트릭 IP 이제 썸넷인데 요거를 추가를 해주셔야지 지금 핑이 아마 성공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지금 뭔가 인스턴스나 아니면은 뭐 NKS나 여러 가지 쓰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를 추가를 하셔야지 핑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엔사이트에서 그 설정돼 있던 감시 설정들을 이전을 해드리지는 지금 못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 감시 설정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는데 사용자 감시 설정이나 아니면 서버 그룹 감시 설정에 대해서는 사용자분들이 이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PM도 예전에 이제 N사이트에서 PM을 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이전이 안 돼서 그 네트릭 쪽에 언론 뮤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로 이전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쓰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쪽 N사이트 API를 쓰시던 부서들이 히스토리가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저희 쪽에. 지금은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기존의 N사이트 API를 통해서 뭔가를 가져가고 계셨다면은 이것도 저희 쪽으로 문의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nhn.com 도메인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이게 전사적으로 nhn.corp.com으로 이제 도메인이 변경되는 작업이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걸로 쓰겠지만은 나중에는 이걸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꼭 SSO 로그인 버튼을 이용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 것도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릴게요. N사이트에 있던 기능들을 저희가 어쨌든 뭔가 스무스하게 다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MVP 위주로 지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제공을 못 해드리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파일 로그 감시나 아니면 프로세스 재시작 감시, 이게 지금 추후 제공될 예정인데 우선 제가 그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분들한테는 뭐 11월 중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선 오픈을 하고 나서 약간 운영 이슈들로 인해서 약간 좀 일자가 좀 밀리고 있긴 해요. 어쨌든 뭐 최소한 금년 이내에는 한번 제공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 예정이고요. 기존의 N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트 감시는 저희가 지원을 네트릭에서는 하지 않아요. 이게 워치독에서 어쨌든 포트 감시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이사를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서버 그룹 감시 설정은 우선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거꾸로 이제 여쭤볼 부분이긴 한데 우선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그 이유도 좀 이따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요게 이제 공지 나갔던 사항들이고 만약에 뭐 핑페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용자 가이드도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접근하면은 어쨌든 뭐 지표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지표 조회라든지 감시 설정 그리고 뭐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들 뭐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 아까 용어가 좀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근데 거의 기본적인 영단어 드려가지고 뭐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저희가 N사이트에서 감시 설정이라고 부르던 것들을 저희 여기 네트릭에서는 언론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N사이트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럴 때 이제 얼럿이 발생했다고 하고 있고 기존의 N사이트에서는 그 이벤트의 상태가 발생이랑 종료가 있었어요. 혹은 PM으로 그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뭐 이렇게 그 알림 통보는 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하나가 추가된 게 그 얼럿 그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 N사이트 이벤트가 이제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CPU가 90% 이상 지금 사용 중이다 그런 거를 5분 동안 90% 이상인 상황이 되면은 그때 이제 이벤트를 발생시켜라 이런 조건들이 이제 N사이트에도 있었는데 이런 조건들이 네트릭에 동일하게 존재하고요. 하나 추가된 조건이 그러면 이제 최초의 그 CPU가 90% 이상을 만족했을 때 이 얼럿 그러니까 이벤트는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펜딩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5분 동안 지속이 되면은 이제 파이어링 상태가 되는데 이것도 우선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따가 화면에서도 한번 시간이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그 PM 같은 경우도 언론 뮤트라고 그냥 바뀌었고 언론 뮤트라는 거는 어쨌든 이벤트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냥 알림 통보를 보내지 않는 거랑 PM이랑 똑같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알림 통보라는 거를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뭐 부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통보 대상들 뭐 SMS, 이메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저희 쪽은 수신자, 리시버라고 부르고 있고, 요 수신자 그룹을 이제 리시버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희가 용어를 굳이 영어로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일본 그 NHN 일본 지사도 이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뭐 로컬라이제이션이 만약 나중에 되면 좋겠는데 그 전에 어쨌든 간에 한글로 제공을 해드릴 수 없어서 영어로 해드린 부분도 크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좀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그 N사이트랑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그 지표 단위, 그 수집 단위예요. 예전에는 그냥 한 통에다가 모든 호스트에 대한 지표를 다 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DB에다가. 근데 이게 저희가 그 백엔드 DB가 바뀌었어요. RDB에서 이제 그 시계열 DB로 바뀌었고, 그 시계열 DB에서 사실 이제 예전 N사이트는 뭐 특정 지표들만 수집을 거의 했었어요. 되게 이제 한정적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호스트 지표라든지 아니면 특정 뭐 스프링 지표 아니면 몇 개 애플리케이션 지표들을 수집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무한하게 지표가 확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내주시면은 그냥 수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로 조회도 가능하고 얼럿도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데이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한 바구니에다가 모두 저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나눌 만한 기준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적 가치를 가진 기준이 가장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그 NHN에 이제 그 비즈니스 단위가 ESM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ESM 단위로 지표가 수집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은 그 여러 개의 ESM 바구니들이 있고 조회를 할 때 한 바구니의 기준으로 조회를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ESM에 있는 다른 뭐 호스트의 지표를 조회하고 싶으면은 두 번 조회하든지 아니면 뭐 그래파에서 제공하는 뭐 믹스드 데이터 소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선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시기에는 그냥 ESM 단위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ESM으로 이제 지표가 수집되다 보니까 요 ESM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쨌든 내가 이 ESM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보여줘라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팁스 기준으로 서버 담당자랑 서버 그룹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 모든 ESM을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TSMA 빼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호스트에 대해서 서버 담당자 혹은 팁스의 서버 그룹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서버가 할당되어 있는 ESM의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고 아마 지금 아까 SS 로그인 하셔가지고 개발자분들은 아마 서버나 아니면 그 ESM 데이터 소스가 좀 보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는데 SE 분들이나 아니면 저기 IDC 운영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ESM에 대한 권한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다른 서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별도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 저희 쪽에서 이제 요청 들어온 건 이제 게임 쪽 PM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서버 담당자로 등록이 안 되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희한테 우선은 별도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요.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가지고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ESM 권한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게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팁스 서버 담당자나 서버 그룹 담당자 등록할 수 있는 안내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지표 조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여기 가이드에 지표 조회를 만들어 놨는데 만약 지금 로그인해 계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리눅스 서버 대시보드가 보이실 텐데
그 왼쪽에 이 탭을 보시면은 이제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좀 작죠. 더 커지진 않는데 들어가 보시면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실제 팀 폴더가 하나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대시보드들이 이렇게 쪼르륵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쓰셔도 빨간색에 있는 걸 쓰셔도 되고 여기에 뭔가 상황이 맞지 않으시면은 팀 폴더에다가 그 직접 대시보드를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인사이트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어쨌든 편하게 수집하고 싶으신 걸 수집해서 네,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로그인 이후에 한 3분 정도가 이제 필요해요. 요 사용자 팀 할당 작업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요 팀 폴더가 보이실 것 같은데 만약 안 보이시면은 잠깐 로그 아웃 하셨다가 다시 로그인 하시면 보이실 것 같고요. 가끔 문의가 들어왔던 게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면 이제 약간 그래파나 버그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게요. 뭐 전입 전출이나 아니면 팀 변경 같은 경우도 생길 텐데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놔가지고 뭐 팀이 통째로 뭐 다른 팀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대응은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지표 조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쿼리 퍼포먼스가 사실 노은 이슈예요. 뭐 RDB를 쓰셔도 사실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인덱스 없이 뭔가 조회를 하시면은 굉장히 뭐 DB에도 부하가 가고 어쨌든 그 쿼리도 오래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새로 만드는 네트릭도 동일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집하는 그 지표들에 이제 이따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지표 이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레이블이라는 게 달려요. 예를 들어서 뭐 레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뭐 내가 지금 운영 클러스터냐, 뭐 개발 클러스터냐, 아니면 호스트 이름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이 카디널리티가 커질수록 우선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그리고 당연히 조회 기간이 길수록 굉장히 퍼포먼스 떨어지거든요. 현재 저희가 이제 뭐 한 30일 단위나 뭐 이렇게는 조회를 좀 하다하게 해보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이슈가 없는데 그래도 처음에 조회를 만약에 이 쿼리가 맞나 하고 이제 쿼리를 한번 만드실 때는 최소한의 조회 기간으로 쿼리를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쪽에 이제 그 슬로우 쿼리나 이런 게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좀 이슈가 있으면은 좀 연락이 좀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사용자 관리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저희 쪽에도 문의가 한번 들어왔던 건데 이 네트릭이나 인사이트 말고 직접 프로메테우스를 관리하고 계신 팀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수집기예요. 그래서 수집을 하고 조회도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런 프로메테우스를 하나 이제 설치를 하시고 그 프로메테우스에다가 그래파널 연결을 스스로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표 조회 뭐 이런 걸 하시던 분들이 계신데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로컬 스토리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고 저희가 네트릭에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네트릭에서 요 지표 조회나 얼럿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프로메테우스 지표를 수집하는 방법이 하나가 이제 여기에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네트릭에서 프로메테우스 호환 지표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메테우스 지표 말고 뭐 로그 같은 거 혹은 뭐 트레이스 같은 거 이제 뭐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로키나 뭐 그 템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소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직접 설치하셔가지고 뭐 수집을 하시는데 그거를 저희 쪽 네트릭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 아이고. 저희가 그 그래파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 소스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류들은 어쨌든 간에 다 수집이 그 조회가 가능하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추가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감시 설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언론 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통보 대상은 리시버, 그리고 통보 대상 템플릿은 리시버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선 한번 그냥 참고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기존의 엔사이트처럼 기본 감시 설정은 수정이나 추가나 삭제가 불가능해요. 이게 저희가 가끔 뭐 필요에 의해서 기본 감시 설정을 업데이트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수정이 가능하면은 그 수정된 내용이 다 이제 오버라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저희가 막아놨고요. 만약 기본 감시 설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시면은 만약에 뭐 수신자 그룹을 추가하고 싶으시다 이러면은 그냥 동일한 언론 룰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수신자 그룹을 추가하시거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뭐 어떤 호스트에 대해서는 이 기본 감시 설정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뮤트 같은 걸 추가하시면은 우선은 대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본 감시 설정은 요 수정 추가 삭제는 불가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예전에 한번 문의가 들어와서 써놨는데, 엔사이트도 그렇고 네트릭도 그렇고 어떤 얼럿이 이제 터지게 되면은 딱 최초 한 번만 통보가 돼요. 뭐 SMS도 뭐 이메일도 한 번만 가고, 그 대신에 이 상황 뭐 아까 말씀드린 뭐 CPU가 90% 이상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번 만약에 발송이 됐다고 칠 때 90 밑으로 다시 떨어지면 이제 그 얼럿이 리졸브가 되거든요. 그 예전으로 말하면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됐다가 다시 이제 파일 상태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발송이 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알림 통보는 최초 1회만 통보된다는 점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내역 최대 30건 노출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SMS로 받는 그 얼럿 내용들이에요.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약 뭐 한 860개 얼럿을 발생을 시켰는데, 우선 여기 중에서 30개만 우선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우선은 여기 800개나 뭐 100개가 생긴다고 해요. 여기서 다 보시진 않을 것 같고, 그 내용들은 얼럿 히스토리나 이런 데 우선 다 정리가 돼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그 얼럿 히스토리 쪽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딱 30개 정도만 조회가 되고 있다. 그 정도도 참고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본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얼럿이 발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팀에 뭐 여러분들이 SMS를 받을래요 하고 이제 등록을 해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각자 SMS를 받으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그 얼럿이 여러 개가 발생했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호스트가 뭐 노드 29, 26, 뭐 호스트 뭐 이거는 그냥 VM 호스트고 여러 개의 호스트인데, 제가 등록했던 뭐 특정 쿼리에 대해서 여기 지금 쿼리인데 뭐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얼럿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쨌든 간에 특정 수신자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걸 그룹핑을 했잖아요. 이 그룹핑하는 기준이 하나가 여기에 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언론 룰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언론 룰 이름이 있거든요. 요걸로 한 번 더 그룹핑을 해가지고 수신자한테 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얼럿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디스크 iUse 90이었고 하나는 뭐 디스크 used 95였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알림 통보가 하나 가게 되고, 또 요거에 대한 알림 통보가 별도로 하나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그라파나 매니지를 쓰시는 팀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빨간 줄을 막 쳐놨는데, 데이터 소스 매니지드로 써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좀 빨간색으로 그림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그라파나 매니지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트릭의 어떤 뒤에 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언론 룰들이고,
그라파나 매니지드는 그라파나에서 계속 쿼리를 찔러가지고 얘 지금 이 얼럿을 지금 정상인가 하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쓰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알림 통보가 나간지 안 나간지 나중에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백엔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를 써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장점이 있긴 해요. 대시보드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직접 등록을 하고 제가 좋은 일을 지금 당장은 좀 보여드리기 힘든데 나중에 아마 쓰시다 보면은 요거 쓰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요거를 공식 지원은 지금 안 해드리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공식 지원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쓰시는데 저희가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 그냥 공식 지원을 안 한다 정도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언론 룰을 만들다 보면은 밑에 이런 레이블 관련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뭐 룰 타입, 지금 여건 사용자 정의고, 중요도 낮음, 뭐 리시버 그룹, 수신자 그룹, 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여기 보시면 NHN 언더바 어쩌고 NHN 언더바 어쩌고 이렇게 이름을 저희가 레이블 이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레이블들에서 이제 NHN 언더바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리저브드 키워드로 쓰려고 했던 건데, 가끔 들어가 보면 이제 요거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여기다 정의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혹시라도 저희가 정의한 거랑 이렇게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피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시버 그룹은 뭐 예전에 알림 통보도 그렇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언론 중요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당장 밤에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일 봐야 되는 건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룹도 뭐 중요도가 낮은 건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만 받으신다든지, 뭐 중요한 건 SMS 투데이, 뭐 웹북 뭐 이런 거 다 받으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분리를 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언론을 잠깐 볼게요. 한번 이렇게 처음에 그래프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언론 룰을 만드는 게 있고 밑에 레코딩 룰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뭐 지금 저는 어드민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기본 감시 설정이 일반 사용자분들은 수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드민은 우선 풀어놔가지고 지금 가능한 상태인데, 우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짓고, 저는 보통 요거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제 저희 네트릭을 한번 할게요. 네트릭 데이터 소스를 이제 정해요. 그러면은 이 네트릭 데이터 소스 안에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이 언론 룰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매트릭 브라우저를 쓰셔도 되고, 뭐 익숙해지시면 그냥 나 이런 지표 당연히 있지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매트릭에 대해서, 이게 지표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레이블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레이블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스트, 저희가 뭐 네트릭 알파 노드 빵번에 유지 게스트가 뭐 예를 들어서 30 이상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수치가 지금 뭐 30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0.3이 되어야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룰을 하나 만들고, 여기 보시면 펜딩 피리엇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룰이 얼마 동안 만족돼야지 알림 통보를 얼럿을 발생시킬 거냐, 파이어링으로 만들 거냐가 요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당장 알고 싶다 그러면은 0세컨스로 하시면은 바로 발송이 돼요. 그리고 요거를 특정 네임스페이스 그룹, 요거는 뭐냐면요. 보시면은 여기 2차 인증이라는 게 있고, 여기 리눅스 태브 서버 디폴트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요 앞에 게 네임스페이스고 이게 지금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요 리눅스 태브 서버 디폴트 안에 지금 데브 리눅스의 기본 감시 설정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또
뒤에서 힘들어 해가지고 이게 제한을 걸어놨어요. 아마 저희가 아마 50개인가 30개인가로 제한을 걸어놨고 그 제한을 넘기면은 아마 추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기본 감시 설정에는 그거를 추가할 수는 없고 그 직접 서버 그룹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선택하고 저장하면 이제 안 되실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만들었긴 그냥 지금 당장 되게 복잡한 건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뭐 유저 커스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혹은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MySQL 뭐 아니면 뭐 스프링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의 그룹을 의미 있는 임의의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네, 이 그룹 안에다가 이 룰을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레이블이라는 걸 추가해야 돼요. 이 룰이 있고 얼럿을 이제 계속 그 평가를 하거든요.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얘가 내 조건에 맞아라고 해서 이제 얼럿이 발생하면은 이 레이블들을 다 그 얼럿에 추가해가지고 내보내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레이블이 바뀌게 되면은 그 다른 얼럿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남뮤티드로 뭔가 만들어놨다가 그 요거를 예를 들어서 남뮤티드 상태에서 얼럿이 발생을 했는데 요걸 뮤티드로 바꾸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 얼럿 룰은 좀 전에 남뮤티드 얼럿 룰이 다른 룰이 되게 돼가지고 그 상태가 그 뭐 파이링 리졸브드 그 상태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신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신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그 직원분들 건 다 들어가 있고요.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듀레이나 웹훅을 새로 만들 수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게 필요하시면 저희 쪽 요청 주시면은 채널은 추가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리시버 그룹, 수신자 그룹을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저희 개발팀이라고 해놨는데 우선 저희 홍상호 선임만 계신데 여기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 같은 걸 치면은 그냥 텍스트 라이크 서치해가지고 이제 다 가져오고 요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아까 레이블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아이디가 표현되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장을 하시면 이제 룰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룰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이 얼럿이 이제 파이링 되게 되면은 자기가 받고 싶지 않은데 막 그 얼럿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럿 뮤트 기능을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얼럿 뮤트도 이제 ESM 단위로 지표가 수집되기 때문에 우선은 ESM 단위로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모든 ESM에 대한 뮤트도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날짜 하는 거를 이제 그냥 날짜를 직접 입력하게 해놨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뭐 12시간, 3시간 이런 프리디파인드 레인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추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뮤트를 하나 만드시면은 거기 지정한 모든 레이블이 그 언론 룰에 지정한 그 레이블 언론이 발생할 때 다시 한번 말이 꼬여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예제를 하나 만들 거 그랬나 싶은데 그 언론 룰에서 아까 제가 뭐 CPU 뭐 이런 걸 하나 지표를 언론 룰에다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호스트를 걸었어요. 호스트를 걸었는데 그 CPU가 이제 요새는 뭐 CPU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멀티 코어니까. 그럼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코어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도 이제 레이블이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뮤트에다가 그 호스트에 대해서 정해 놓으면은 그 지표의 그 호스트는 무조건 뮤트가 돼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나 CPU 0번에 대해서만 뮤트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 이 뮤트에다가 CPU 0까지 포함을 시키시면은
네, 그 언론 룰이 뮤트가 될 거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었다가 삭제를 했나 보네요. 네, 언론 뮤트 이름은 이제 알아보시기 쉽게 이제 의미 있는 걸로 지어주시면 되고요. 시작한 날짜, 끝 날짜가 있는데 입력하지 않으면 바로 시작되고, 네, 무기한으로 이제 작동하는 뮤트가 되게 되고요. 어떤 언럿이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호스트에 대해서 무슨 알파 무슨 서버는 뮤트를 시키고 싶다 이러면은 모든 요 호스트가 들어가 있는 모든 얼럿들이 다 뮤트가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요것도 제가 가이드에 표현을 안 해놓은 것 제가 추가해 놓겠습니다. 저희 얼럿 이름으로도 저희가 뮤트를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언더바 네임 언더바 이런 걸 쓰셔가지고 NHN 서버 아까 무슨 CPU 게스트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요 지표에 대해서 요 호스트가 레이블로 들어가 있는 모든 얼럿은 뮤트 시켜줘. 혹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CPU 몇 번에 대해서냐? 그럼 뭐 0번에 대해서만 해줘. 그러면 이제 요 경우에는 알파 어쩌고 저쩌고 요 호스트와 요 지표 이름을 가진 CPU가 0번까지 들어가 있는 모든 얼럿들은 뮤트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엔드 조건으로 만족하는 얼럿들이 다 뮤트가 되게 되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정규 표현식이 다 돼요. 근데 아마 언더바님 요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파이프로 이제 뭐 난 베타도 끄고 싶어. 베타 서버 뭐 이런 식으로 파이프도 되고 뭐 아스트라이스크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 표현식이 된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럿 히스토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 기존에도 N사이트에 보면은 이벤트란 탭에 IDC 뷰라는 게 있고 뭐 사용자 뷰라는 게 있었는데 IDC 뷰는 지금 그 IDC 운영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특정 그 얼럿이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림을 받으시는 용도로 쓰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ESM 기준으로 그 얼럿 발생한 걸 지금 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초마다 리프레시가 돼요, 화면이.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얼럿이 올라오게 되면은 소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용자는 그냥 사용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ESM 기준으로만 지금 조회가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용자 화면인데 날짜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틀 정도로 잡았고 그리고 뭐 호스트네임으로 이제 그 필터링도 가능해요. 그리고 뮤트는 기본적으로 뮤트된 것도 다 포함시키게 해놨어요. 그리고 중요도는 우선 높은 것만 우선 보게 해놨고 지금 파이링하고 있는 것만 보게 해놨고요. 네, IDC나 뭐 카테고리도 있는데 지금 화면이 좀 넓어가지고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요 맨 위에 거 얼럿 보시면은 이건 에이전트 리처블이네요. 딴 거 한번 봐볼게요. 파일 시스템 뉴스. 네, 지금 뭐 디스크가 지금 90%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럼 저희가 얼러티드 밸류에 이제 얼마 사용됐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레이블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 그 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레이블들이 다 조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얼럿은 디스크 유즈 90이었고 지금 요 90 이상 얼럿이 난 거는 BDA2 디바이스다. 뭐 에페스 타입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들이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사항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약간 그 알림 통보 쪽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알림 통보를 꺼놨어요. 그래서 지금 노티피케이션이 다 0 노티프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발송이 되면은 실제로 발송된 건에 대해서 여기에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컨펌이 필요하시면은 여기다가 클릭 투 컨펌 누르시면은 누가 컨펌했다 정도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IDC 이벤트도 화면은 거의 비슷한데 이거 30초마다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우선 엑셀 다운로드 버튼은 뺐어요. 누르기가 힘들어가지고 만약에 뭐 나중에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반영을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날짜도 굳이 옛날 거를 볼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냥 하드코딩해서 이렇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하루 정도 보게끔 해놨고요. 뮤트된 거는 아마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기본은 뮤트는 안 보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지금 엔사이트에서 사용하시는 옵션 그대로 지금 해놔가지고 만약 요 기준들에 뭔가 변경을 필요로 하시면은 저희 팀으로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변경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뭐 레이블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제공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우선 제공 예정인 것들이 뭐 로그 감시, 프로세스 재시작, 그리고 NTP 관련된 서버 시간차 이런 거 얼럿들, 그리고 이메일, SMS 제목 개선 좀 요청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얼럿 히스토리에 서버 담당자도 좀 추가해 주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그라파나 매니지드 얼럿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드리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쓰실 수 있게끔 요거 좀 이슈가 있거든요. 그라파나 그 클러스터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알림 통보가 그 그라파나 대수만큼 나가는 이슈가 있어요. 이것도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뭐 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열심히 좀 해볼 생각이고요. 저희가 제공을 검토 중인 거 하나가 지금 팁스의 서버 그룹 기반으로 이제 감시 설정을 저희가 제공을 안 해드린다고 공지를 내보냈는데 그 이유가 성능 이슈예요. 그래서 아까 뭐 하이 카디널리티나 이런 데서 이제 이슈가 그 성능 이슈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팁스에 있는 서버랑 서버 그룹 그 관계가 지금 N 대 M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서버가 여러 개의 서버 그룹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호스트 ABC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뭐 서버 그룹 1450번에 들어갈 수 있고 뭐 30번, 24번 이렇게 막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감시 설정 얼럿을 이제 만드시게 되면은 이걸 정규 표현식으로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뭐 점 아스터리스크 콤마 뭐 1450 콤마 점 아스터리스크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블 인덱싱 전혀 안 돼가지고 아마 작은 지표량이 작으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표량이 크게 되면 이제 거의 얼럿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걸 개발을 했다가 뺐는데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사용자분들이 그러면은 서버 그룹을 한 개의 서버 그룹에만 넣겠다고 하신다면은 저희가 그 서버 그룹만 여기 넣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인지를 못해서든지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든지 2개 이상 되면은 이거를 그냥 없애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제공해드리게 된다면은 어쨌든 서버 한 대는 서버 그룹 한 대 1대1 관계로 매핑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제공해드리는 그 서버 대시보드만 보시는 분들은 크게 보실 필요가 없을 텐데 만약에 뭐 얼럿을 직접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대시보드를 직접 만드신다든지 할 때는 자 여기 첨부해드린 요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뭐 치트시트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쿼리를 작성하시면은 초보자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요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저도 항상 여기 좀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이 프로메테우스 기반의 어떤 지표 수집들이 그 뭐 원인 불명에 의해서 지표가 수집이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표 수집이 끝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 프로메테우스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집계 함수들, 어그리게이션 펑션들이 막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난 5분간의 뭐에 대한 카운트를 세줘 이럴 때 이 중간에 지표가 없으면은 이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지표가 쭉쭉쭉 이어지다가 지표 수집이 실패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개가 비었어요. 그리고 3개가 또 있어요. 중간에 비어 있으면 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스테인리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5분 동안은 지표가 수집이 안 돼도 그 가운데는
그 지표를 메꿔줘요. 그냥 그 전에 수치로. 그래가지고 이게 가끔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요새 최근에 봤던 거는 에이전트가 뭐 지금 수집을 안 하고 있네 하고 이제 얼럿을 들어가 보면은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라고 보면은 이거 실제로는 지표 수집 끊겼는데 지금 5분간은 어쨌든 화면에서 조회는 된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요 스테인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거를 뭐 5분을 조정하거나 이런 거는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도 그냥 디폴트 값으로 놔두고 있고 이 스테인리스를 피해갈 수 있는 조회하실 때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계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은 이제 하시다가 뭐 잘 안 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조회 관련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얘가 진짜 뭐 만능 도구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은탄화는 아니어가지고 조회 이슈가 있고 항상 조회를 시작하실 때는 작은 사이즈부터 이게 저도 뭐 가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치 해놓고 그냥 조회 한번 해보지 모르고 이제 조회 눌렀는데 바로 안 나오면 큰일이다 뭐 캔슬을 누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뭐 큰일 날 것까지는 없고요. 그럴 때 이제 어쨌든 저희 쪽 백엔드에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그냥 뭐 몇백 개 수준의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로 조회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몇백 개는 그냥 1메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 뭐 한 달치 이렇게 하면 몇십 메가 몇백 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쿼리가 느린 쿼리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얘도 이제 뭐 조인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면 느려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느린 쿼리를 날리면은 어쨌든 슬로우 쿼리는 결국 응답도 늦게 오잖아요. 뭐 나는 당장 지금 이걸 뭐 응답을 받고 싶은데 뭐 몇십 초 막 이렇게 걸리면은 사실 쓸모가 없을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레코딩 룰이라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쿼리로 아까 그 제가 언론 룰 화면에서 위에는 언론 룰, 뉴 언론 룰이었고 밑에는 뉴 레코딩 룰이었는데 뉴 레코딩 룰을 만들고 이름을 그 프로메테우스가 허용하는 지표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그 쿼리를 넣어서 레코딩 룰을 만드시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 이름으로 지표로 저장이 돼요. 그런 기능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하는 게 너무 헤비하고 너무 느리다 하면은 이걸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론을 예제도 조금씩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 쪽으로 문의 왔던 게 이제 기존에 프로세스 다운이 제공이 되냐는 문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주 나이스하게 예전처럼 아주 나이스하게는 제공을 못 해드리고 어쨌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제공을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 정리를 했는데 그 골자는 뭐냐면은 내가 수집하고 있던 지표가 이제 안 들어와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는 다운됐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얼럿을 보내는 그런 쿼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이제 프로세스 관련된 게 이제 심플 프로세스 이런 게 들어가요. 요 이름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호스트에서 뭐 커맨드 라인에 이런 프로세스 네임 익샘플로 되어 있는 지표가 30초 동안 있는 걸 수를 세줘. 수를 해주다가 얘가 만약에 없어졌니? 해서 1 이제 이 앱센트가 없으면 1을 반환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프로세스 다운 얼럿을 내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뭐 커맨드 라인 대신 뭐 PID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실제로 그 프로세스 막 되게 긴 그거 있잖아요. 그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여기 들어가서 레이블 보시면 그런 요 프로세스 관련 레이블들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거를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셨겠지만은 얘가 앱센트가 되면 지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레이블들에 대해서 그 룰이 얼럿이 발생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룰 네임에다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썼어요. 뭐 어떤 서버에 무슨 프로세스가 다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딱 받으셨을 때 어쨌든 뭐 인지가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하신 수준이어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예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표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바로 파이링하고 싶다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딩 피리어드는 0초로 해놓으시면은 최대한 빨리 가요. 이 최대한 빨리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저희가 쓰는 네트릭의 그 시계열 DB가 1분마다 그 룰 이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그 맥시멈 우선 1분이 걸릴 수가 있고요. 이 상황이 발생해도. 그리고 저희가 뒷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정 수신자한테 이 알림 통보를 보낼 때 그걸 다 보내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들어온 족족 보내게 되면은 아까처럼 막 1000개 받으면은 1000개 알림 통보 한 번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정 시간 모아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지금 30초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약간 이게 30초 너무 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1분 30초 간격으로 이 얼럿을 받을 수가 있게 되세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스 재시작 그 감시 설정도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쿼리를 열심히 연구해봤는데 이거는 좀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만약에 뭐 새로운 기능이나 아니면은 뭐 쿼리가 제공이 될 수 있다면은 이건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저희 좀 문의 요청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2명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 사내 이동 오면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